네. 어, 말씀드린 대로 전환의 시대인데요. 저는 이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인식론적인 전환, 두 번째는 이제 존재론적인 전환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기존의 질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왔던 방식을 부정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그러한 기존의 질서가 미래지향적이지 않음을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질서가 어떤 거냐? 아시겠지만은 특히 오늘은 이제 복잡성 교육 학회이기 때문에 익숙한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측과 통제가 가능한 세상이고, 그리고 인류가 지구의 주인으로서 이렇게 역할과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체는 인간이고 나머지는 대상, 그러니까는 환경을 자원이라고 하는 자원화시키는, 분리시키는 이런 게 익숙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진화의 원리가 생태계의 원리로, 그러니까 진화가 생태계의 원리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쟁과 적자 생존 이런 것들이 살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그대로 투영되는 이런 그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말씀드릴 자본주의가 산업 그 혁명과 이렇게 만나면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시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누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대로 하면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이고 그거는 아마 주어진 몇 년, 앞으로 몇 년, 요 골든타임을 놓쳤을 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취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의 위기를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기후 위기인 것이죠. 지구가, 그러니까 인류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그게 층이 생겨서 더워지는 그래서 기후, 날씨의 변화가 급격해지는 이런 시대를 맞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환경인데 인류에 의해서 땅도 바다도 하늘도 오염되는 그래서 그 오염이 다시 인류를 위협하는 이런 시대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경제 위기지만 사실은 공동체 위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보면 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소멸이라는 표현을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 소멸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곳에를 충남에 이런 데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 소멸을 걱정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같은 경우는 군 단위에서 어, 2만 명 정도밖에 살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대한민국 전역으로 보면은 면 소재지, 면 단위에서요. 출생률이 0인 경우가 대한민국에 많이 있습니다. 이대로 되면 그런 지역들은 소멸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지구가 소멸한다라는 건 그 안에 있는 학교가 소멸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고요. 또 역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가 소멸하면 지역도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있는 섬에 그 평생교육 탐방을 간 적이 있었었는데 어, 섬 탐방을 이렇게 하고 맨 위에 그러니까 언덕으로 올라가서 아주 훌륭한 뷰가 있는 그런 분교에 저희가 당도를 했는데요. 그 분교에는 학생이 한 명입니다. 5학년짜리 여자아이. 그리고 그 여자아이 한 명 때문에 네 명의 교사가 있어요. 두 분의 선생님, 한 분의 영양사, 한 분의 청소년 지도사. 이렇게 네 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여학생이 학년이 5학년이에요. 그 아이가 졸업하는 올해겠죠. 졸업하면 그 분교는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신입생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그 얘기는 그 섬이 만약에 그 분교가 없어졌을 때 그 섬은 지속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섬에.
그래서 학교가 없으니까 아마 애를 키우는데 어려울 거고 그 얘기는 학교와 지역이 공동명체로서 서로 함께 소멸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라는 그런 사회 공동체적인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의식이 있지만 이걸 실제로 믿는 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기여도 우리는 그 위기에 대한 절박감이 혹은 그 위태로움이 그렇게 조금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이유로 세 가지 정도를 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이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제가 한 이틀 전에 그 운전을 하면서 그 뉴스를 계속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니까 반복적인 뉴스를 들었는데 두 번을 시간차를 두고서 들었는데요.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챗 GPT를 만들었던 오픈 AI 전현직 직원, 그 다음에 구글의 전현직 직원이 성명서를 얼마 전에 냈어요. 며칠 전에. 그 골자는 이런 겁니다. AI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류를 아주 풍요롭게 할 거다. 하지만 파괴력도 우리는 알고 있다. 그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처럼 내부 고발자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점 하나랑 또 이거는 기업에서는 할 수 없는 그 규제와 절제는 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과학의 어떤 양면일 수도 있고요. 과학의 한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위기를 좀 무디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술 지상주의고 또 하나는 소위 말하는 그린 워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나쁜 돈을 세탁하듯 돈 세탁을 하듯이 이미지를 세탁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굴지의 회사들이 어, 그 회사들은 스스로 지구를 지킨다라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가치 경영, 그다음 환경 보호 내지는 보존에 맨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숨길 수 없는 거는 그들이 여전히 지구를 위협하는,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주범이다. 이 점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에 우리가 빠지게 하는 부분이 있고 뉴 노멀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것들을 수용하는 우리의 태도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의 시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신문적인 전환이라는 건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이고요. 서구적 인식론이 예를 들면 잘 알고 계시는 합리주의나 경험주의 혹은 연역적 사고나 귀납적 사고의 한계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합리주의와 경험주의에서 과학이 발전했는데 그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연역적, 귀납적 사고를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점차 늘어나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우리는 맞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 그 연역적이든 귀납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이 소위 말하는 객관의 시대를 열었던 것이죠. 근데 그 객관의 시대가 점차 이렇게 공격받거나 아니면은 예외적인 상황이 일반화되는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구적 인식론의 어떤 한계를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이것을 극복하는 새로운 대안적인 게 예를 들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복잡성 과학이라든지 복잡 체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바대로 단선적이고 직선적인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 시대가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스스로 조직화해 나가고 그래서 창발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공진화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유기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사실 교육도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계의 세상에서 복잡계의 세계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런 복잡계가 어디까지 우리가 그 적용되기를 원하고 적용되어야만 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예를 들면 23명이 한 학급이랄지라도 그게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한 학급도 하나의 생태계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생태계로서 가지고 있는 특징 예를 들면 말씀드렸던 자기조직화가 아이들끼리 이루어진다든지
그래서 자기조직화의 결과로서 창발이 이루어지고 창발이 집단화되면서 공진화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특성들을 학급도 학교도 그다음에 지역사회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거를 인정하고 이거를 위한 어떤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인식론적인 전환의 어떤 그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브랜드 데이비스 랑 그 수마라가 최근에 그 번역된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표준화 교육과정에서 복잡성 교육과정 이런 그 주제인데요. 거기서 서양적 인식론과 동양적 인식론을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서양적 인식론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동양적, 예를 들면 유기적이고 집단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그래서 맥락을 중시하는 이러한 인식적인 어떤 세계관을 터부시했던 그런 근대화의 과정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동양적인 세계관은 왠지 비합리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그래서 과학성이 떨어지는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었던 부분인데요. 사실은 복잡성 과학이든 최근에 나오는 양자역학이라든 이런 것들은 오히려 동양적 유기적 관계성에 의한 창발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진화의 어떤 특성과 부합되는 그런 내용들이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존재론적 전환에 대한 부분인데 말씀드렸던 기후가 날씨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뉴스만 켜면은 미국에서는 최근에 연일 토네이도가 그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규모와 강폭함이 이제 커지고 있는 거고요. 한때는 산불이 이렇게 많이 났었죠. 캘리포니아나 호주에서. 또 최근에 그 반복적으로 중국이나 이런 데서 홍수가 나고 있고 가뭄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그 초래됐던 바가 이제 결국은 인간 중심성,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를 위해서 자연을 착취하는 그러한 그 자연의 피폐함을 제공했던 부분이고 자연이 이렇게 역습으로 인간의 삶을 다시 위협하는 이런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거고요.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사실은 이러한 17개, 예를 들면 지구든 지구 생태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사회 생태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 그건 아마 경제적인 부분인데요. 이런 모든 영역에서의 어떤 위기감 그리고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태 위기의 원인을 그 인간의 중심성 혹은 계급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머레이 푹신 같은 경우는 사회생태학자로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계급성이 문제다. 인간 중심성은 논쟁이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회생 그러니까 진보적 그 성향을 갖고 있는 머레이 푹신 같은 경우는 인간 중심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근본 생태주의라든지 아니면 신비주의 생태주의로 조금 폄하하는 편가르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그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인간 대 자연을 구분지었고 그 중심에 주체로서 인간이 자리를 하고 나머지를 대상화하는 이 관계성은 우리가 최소한 인간 중심성이라고 하자.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엔트로포신이라는 인류세, 그러니까 무슨 새 했을 때 지구의 역사를 이 지구의 역사에서 한 시점을 결정짓는 원인이 인류가 돼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거나 혹은 파괴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심성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성이든 생태 전환이든 생태 중심이든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인간 중심성에서의 어떤 탈피를 전제하지 않으면 그냥 그거는 표피적인 환경 보호 외에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생태계에서 인간이 주인으로서 행세하는 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시대인 거고, 예를 들면 그러면 지구 생태계에서 인간은 어떠한 위치여야 되느냐, 라는 그 문제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흔히 다른 강연에서도 종종 드는 그 사례인데요. 지구 생태계에서 그 하찮아 보이는 벌이 없어지면, 날아다니는 벌이요. 벌이 없어지면 지구 생태계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지구 생태계에서 인간이 없어지면 나머지는 다 번창하죠. 벌이 없어지면 지구 생태계는 무너지는데 인간이 없어지면 지구 생태계는 번창하는 이런 아이러니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지구에 이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게 마땅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질서 잡은 세상에 한 편린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도 이러한 아까 진화론적 관점에서의 어떤 그런 그 경쟁 위주, 능력주의 시대에서의 어떤 교육, 그리고 그걸 달리 표현하면 이기기 위한 교육에서 이제는 살기 위한, 그것도 잘 살기 위한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종종 이렇게 제가 진화와 공진화를 대비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진화가 생태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진화가 생태계의 관계성을 대표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숲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일지언정 그 안에는 먹고 먹기는 투쟁의 전쟁터 같은 그런 치열함이 있는 거다. 그래서 약육강식, 적자생존이라는 건 생태계의 원리이자 그냥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는 많이 인식을 하죠. 그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네. 생태계에는 그런 진화의 원칙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생태계는 공진화의 원칙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숲에는 지렁이와 호랑이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관계도 있는 것이죠. 힘센 놈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렁이와 호랑이가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지렁이가 있어야 숲이 건강해지고 호랑이도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는 이러한 서로 간의 관계성, 의존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학교도 이러한 관계성에 의해서 생태적 특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이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태적 전환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생태전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서도 어떤 그 환경 교육에 치우치는 부분이라면 사실은 이제는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하고 폭넓은 문제의식 속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전환이라는 게 사소한 단계적이고 소폭의 변화가 아니라 큰 폭의 전환, 그러니까는 아예 체질적 전환이라면 그게 어떠한 전제 혹은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문명의 전환입니다. 말씀드렸던 인류세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류가 중심이 되는 이러한 세상에서 사실은 인류도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의 하나로서, 그러니까 생태적 전환, 그러니까 엔트로포신에서 에코센트리즘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진화와 함께 공진화가 함께 존재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흔히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from ego to echo의 시대라는 건데요. 에고라면은 그 이기적 자아성을 전제하는 겁니다. 피라미드 관계에서 나는 경쟁에서 이겨야지만 그 존재의 의미를 갖는 것이고요. 하지만 에코의 시대에서는 관계적 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있어야 내가 존재하는 혹은 의미를 갖는 이런 부분이고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양자역학에서 얽힘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까를로 로베리의 그 나 없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얽힘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나는 타자가 존재함으로써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런 그 서로 간의 얽힘이 사실은 생태계의 관계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명의 전환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민주주의의 전환인데 어, 민주주의는 아시다시피 사람이 주인된 세상이고 대중이 주인되는 정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변하는 거냐? 저는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다른 학자들이 얘기하는 생태 민주주의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주인인 세상에서 이제는 사람도 주인인 세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사람이 주인인 세상에서 사람도 주인이라는 것은 다른 것과의 더불어 삶을 의미하는데 그 다른 것이 문제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끼리였습니다. 사람 대 사람. 그런데 지금은 더불어 산다음이 지금 현 세대와 미래 세대 플러스 하나 더 인간 대 비인간 존재와의 공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보셨겠지만 그 크레타 툰베리라는 그 환경 활동가 있죠? 어린아이. 그때 9살. 지금은 저기 청년이 됐습니다. 그 아이가 9살 때 아빠랑 무동력 보트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을 해요. 그리고 미국 의회에 가서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이런 연설을 합니다. 단 한마디로. 어른 당신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 미래 세대의 필요를 제한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달리 표현하면요. 어른 당신들이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에 대한 얘기고. 지구는 당신들 것이 아니니까 지금부터 행동해 주세요. 를 요구한 겁니다. 그 얘기는 그 아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지구는 당신 우리 게 아니고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지금 세대와 지금 어른과 미래 세대가 함께 살아야 되고 함께 의사결정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라는 거고요. 또 하나 그게 인간 존재가 아닐지라도 예를 들면 강이든 공기든 숲이든 그냥 광물이든 우리가 쓰고 싶은 대로 막 쓸 수 없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태민주주의에서 더불어 삶이라는 건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그리고 비인간 존재와의 더불어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만약 우리가 민주주의가 바뀌었는데 교육이 안 바뀌어요. 뒤에서 말씀드리는 시민성에 대한 건데 우리가 뭘 하려고 교육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 인지적으로 똑똑함을 그러니까 인지적 역량도 중요한 만큼 다른 역량 예를 들면 시민성에 대한 부분, 사회 정서적인 부분, 신체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교육도 바뀌는데 세상이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 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어떤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부분, 가치에 대한 부분이 바뀌는데 교육이 안 바뀔 수는 없습니다. 이름은 다 달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표현으로 어떤 사람들은 해요. 어떤 사람들은 생태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방점은 다를지언정 추구하는 방향은 같을 겁니다. 그래서 문명의 전환을 시대인 거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바뀌는 시대인 거고 시민성도 그 생태적 시민성이라는 건 결국 내 삶을 이제는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고 내 삶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이걸 위해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의미한다면 그만한 교육이 받쳐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교육 체제에서 이러한 세상의 변화를 충분히 담아내고 그 교육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어떤 괴리,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생태 시민성이라는 부분은 그동안 우리 교육이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굉장히 공을 들여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방점이 지금 말씀드리는 지속 가능이든 생태 전환이든 아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AI라는 그
도구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도구의 수준을 넘어서는 부분이잖아요. 지식을 습득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물어보면 되는 거고 쳐보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포털 사이트에서 뭘 쳐봤겠지만 지금은 GPT에 다 쳐보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알면 써먹으라고. 배웠으면 써먹어야 되는 지식이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고 생태 전환입니다. 써먹지 않을 거면 안 배워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는데 행동하지 않는 건 더 큰 문제예요. 여기서는. 철학적으로 내가 어떠한 소양을 갖췄다. 알면 좋은 겁니다. 아는데 써먹지 않았다고 해서 욕먹을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지속 가능이든 생태 전환은 아는데 써먹지 않으면 그건 죄악입니다. 배웠는데 생태 전환을 위해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죄악이에요. 이제부터는. 그러면은 교육이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인 거고 그 교육은 뭐냐면 실천을 위한 교육이고 시민을 위한 그러니까 시민이라는 거는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천했을 때 우리는 시민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럼 교육이 생태 시민성을 강조하기 위한 교육이라면 그 실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SDGs와 ESD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인데 4번이 양질의 교육인데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4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요 17가지를 포괄하는 것이고 1번부터 17번까지를 해나가는 일종의 플랫폼이자 버스예요. 버스. 우리가 여기로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교육이라는 버스를 타고 간다라는 취지입니다.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예를 들면 여기에서 5번 성평등, 10번 불평등, 그 다음 15번 육상 생태계 이거는 정책화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책으로 만들어서 육상 생태계를 보존하면 되는 건데 규제하는 거죠. 규제. 그런데 앞서 제가 인식론적, 존재론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건 사실은 생각하는 방식과 살아가는 방식을 바꾼다는 거는 싹 다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규제나 정책은 교육 없이도 가능해요. 못 박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생각하는 방식과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그게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정의를 이렇게 내렸고요. 두 번째를 보시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요. 그래서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형식 교육, 그리고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비형식 교육, 그리고 무형식 교육,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적 활동,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곳에서 그냥 내재화되어 있는 것, 혹은 내재화 시키는 게 지속가능 발전이고 생태 전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17개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지금 표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왼쪽에 보면은 만약에 이거를 세 개의 뭉치로 좀 나눠보자 하면은 뭐냐면 첫 번째는 사회 생태계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 생태계고 세 번째는 경제 발전에 대한 부분이고 어느 어, 훨씬 더 진보적인 학자들은 발전과 공생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고 발전은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발전하려면 어차피 써먹어야 되고요. 그거는 소비되고 고갈되는 그런 관계성이 있다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로 나누면 사회, 자연, 경제고요. 5개로 나누면 five Ps라고 해서 인간, people, planet, prosperity, 그 다음에 peace, partnership 이렇게 five Ps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발표를 하실 장은영 교수님하고 제가 연구, 그 논문을 하나 썼는데 그게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생태 전환이 어떻게 내재화되어 있느냐를 본 거고요.
말씀드렸던 5Ps의 영역으로 예를 들면은 교과, 그 다음에 저 범교과, 그리고 총론에서 나오는 핵심 주제어들이 있습니다. 제시된 교육 과정에서 제시된 핵심 주제, 그 다음 내용 선택 기준 등등을 봤을 때 사실은 지속 가능 발전에서 강조하는 부분하고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는 부분의 일치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과를 막론하고 혹은 비교과 활동을 막론하고 이런 지속 가능성은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ESD 실천 및 그 정책 동향인데 대한민국이 그러면은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어, 유네스코는 5가지 영역으로 실천하면 돼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에서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을 전면화시켜야 돼라는 제안. 두 번째는 학습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교육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청소년들에게 참여의 기회, 그러니까 사회활동이라는 지역사회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역량을 강조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를 하나씩 살펴봤는데 대한민국도 어느 정도 노력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표면적으로 갖출 거는 다 갖춘 상황입니다. 그게 제도, 법, 그다음에 정책, 그리고 실천에서 프로그램에서 얼추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게 실천되는 이 과정과 양상이 예를 들면 유럽의 그것들과 혹은 동남아시 제3세국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민감도가 높은 그 일부 지역보다는 덜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갖출 건 다 갖췄지만 실제로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교육이 전면적으로 변하고 있어? 혹은 생태 전환을 위해서 모든 교과 내용에서 비교과 내용에서 이런 교육적 활동을 진행하고 있나? 라고 했을 때는 아직은 퀘스천 마크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지속 가능 발전 기본법이 2022년도 1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행령이 그해 11월 29일 날 또 제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이 법의 기초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밖에 교육기본법이 있잖아요. 이 안에도 생태전환 교육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러니까 다른 유관된 법률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2022년 그리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도 이미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는 법령이었고요. 그러니까 지자체 단위의 조례도 있는데요. 17개 광역에서 16개가 가지고 있고요. 226개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63개, 한 3분의 2가 이미 관련된 법을 혹은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정도의 규정은 대한민국도 마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책도 상당히 많은데 추진 과제를 보시면 유아교육에서 평생교육까지 사실은 모든 교육적 측면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실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아까 말씀드렸던 학습 환경으로서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 이러한 지속가능 발전이라든지 생태전환을 전면적으로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범적으로 탄소 중립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에서는 통영이 뒤에 나오는 RCE의 첫 번째 1호입니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통영은 이러한 조금 선진적인 사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쪽은 지속가능 발전 교육 특구를 지정을 해서 교육을 강화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세 번째가 그 교육자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사범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양성기관에서는 이게 지금은 거의 전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가 개설되어 있고 외대만 해도 사범대 내에서 혹은 교양 과정으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강의를 제공을 하고 있고 많은 대학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연수 프로그램으로도 제가 그 중앙교육연수원이나 이런 데 가서도 이런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아진 거고 서울교육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사나 환경교육사를 두기도 하고요. 도봉구 같은 경우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 전문 강사, 그냥 지역 강사를 양성을 해서 학교로 투입하기도 합니다. 도봉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속가능 발전 교과서를 자체 개발을 해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의 부담을 많이 덜어주는 그런 선진적인 그런 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청소년 참여 기회인데 이거는 그들 간의 어떤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정책팀이라든지 아니면 실천 활동을 위한 그런 그 프로젝트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특히 정부 차원도 있겠지만요. 주로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역량인데 말씀드렸던 RCE라고 있는데 RCE가 뭐의 약자냐면 Regional Center of Expertise on ESD예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 발전 지역 전문 센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점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도시를 쓸 수는 없습니다. 원래는. 왜냐하면 대한민국만 이게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는데요. 다른 나라는 주로 대학에서 이거를 RC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통역을 1호로 해서 총 7개가 있고요. 지금은 서울에서는 도봉구가 있고요. 그 인제, 강원도 인제, 인천, 광명 이런 데에서 그다음에 창원 이런 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대부분 말씀드렸듯이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세종시 교육청이 교육청 단위로 RC를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이러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라는 점이고요. 결론적인데요.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적인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을 했지만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조금 요원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든 생태 전환 교육이든 학교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실현되는 것은 대부분 환경 교육이다라는 건데요. 17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는 환경만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생태 전환 교육은 그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방점이라는 게 강조하는 지점이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환경 교육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절박감, 절실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위기를 인지는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느끼는 그리고 실현하는 부분에서의 절박감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왜 배우냐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든 생태전환이든 왜 하냐면은 알고 써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실천하려고. 근데 대부분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적인 부분이나 사례나 혹은 그 현황을 알려주는데 그 국한되어 있죠. 사실은 지역에 나가서 실천해 보게끔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은 프로그램이 좀 다양화돼야 되고요. 또 그러려면은 지역사회 협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생태 전환 교육에 대해서 최근에는 생태 중심 교육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생태 전환 교육을 하시는 분들한테 간혹 이런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미 잘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나름대로 형태가 그 자리를 잡고 있는데 왜 생태 전환이라고 하지 않고 생태 중심이라고 하냐 이런 문제 제기인데요. 충분히 이해하고 제 답변은 이런 겁니다.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같지만 조금씩 차이는 있어 보인다. 생태 전환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Ecological Transition in Education이에요. Ecological Transition in Education. 그러면 이제 생태적으로 전환하는 건데 교육에서의 생태적 전환을 의미하는데 영어로 그와 유사한 단어들이 꽤 있습니다. Ecology Education, Ecological Education 뭐 꽤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생태 전환 교육이 표준어니까 이렇게만 씁시다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각자의 그 강조하는 지점을 부각시키면서 이름을 조금씩 차용하거나 변형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태 중심이 그럼 방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건 이컬러지컬이 형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환이냐면 생태적 전환, 수단과 방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생태 중심은 생태가 중심이고, 그러니까 교육의 중심이 생태고, 교육의 목표가 생태라는 의미를 좀 더 담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럼 생태가 뭔데 그게 중심이 되고 목표가 되느냐? 저는 이게 삶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생태 자체가 살아있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산 것의 모습인데, 혹은 살아가는 모습인데, 이거를 한 단어로,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삶이라는 것이고, 그 삶을 중심에 두는 교육, 삶이 목적인 교육이라고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그, 그 생태 전환 교육의 어떤 그 교육 과정에서 녹여내는 부분에서 체제에 대한 부분이 조금 생략되거나 그러니까 적지 않나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제 전환이라는 건 어떤 거냐? 교실이 하나의 생태계라는 것이 뭔지, 학교가 하나의 생태계라는 것이 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에요. 생태 전환 교육에서 교육 과정에서 생태 전환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생태 중심 교육으로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학교가 생태계가 된다 하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학교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학교 자체가 필요해요. 교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게 필요해요. 이런 체제의 변화까지를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에 승화하는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 환경적인 부분에서 하나의 생태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체제의 변화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실천에서 노정된 생태 전환 교육의 현실이 체제 전환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그 강조점을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생태 중심인데요. 논란의 여지도 있고 또 반박의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생태 전환이라는 표현 혹은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은 17개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추구하고 실현하는데 그 방점이 있는 거고 생태 전환 교육은 교육에서의 생태적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부분인 거고요. 생태 중심 교육은 생태가 교육의 중심이자 목표가 되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같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